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브리튼 익싯,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혼성어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투표 결과 찬성 약 52%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됩니다. 국민투표 1년 전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영국이 EU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까지 했었죠. 당시 브렉시트, 즉 EU 탈퇴가 결정되고 난 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개멍청했어 브렉시트에 표를 던졌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 투표 당일 영국 구글의 검색어 순위 2위가 EU가 모여 였으니까 말이죠.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한 이유는 둘째치고 현재 영국은 자폭 상황입니다. 브렉시트를 할 경우 여러모로 영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게 빼박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도대체 왜 영국 정치인들은 국민투표까지 해가면서 EU를 기어나가려고 난리를 친 것일까? 우선 우린 영국이 그렇게 기어나가려는 이유를 아주 짧게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1,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알 수 있듯 몇천 년 동안 쉬지 않고 항상 싸워대던 유럽, 그러니 당연히 서로서로를 잘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끼리 전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이 지구 역사상 거의 본 적 없는 희한한 유럽의 모습이죠.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그럼에도 또 통수치고 전쟁이 이렇게 가 누구인지 서로서로 의심이 오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으로는 강력한 국가 소련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었고 저 대서양 바다 건너에는 새로운 강력한 국가 미국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재량제한테 쥐락펴락 안 당하면서 강력한 경제성장을 서로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쟤네보다 힘이 약하니 언제 처묵처묵 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국제정치는 야생이다이니 말이죠. 그렇게 유럽에서 세 개의 기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니까지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사실상 전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 영국, 미국, 소련 등장하고 나가리 되었는데도 자존심 하나는 더럽게 썼었습니다. 영국은 니까 것들이 만든 기구 들어갈 생각 없다면서 영국 주도로 따로 기구를 설립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만들어놨던 유럽 경제 공동체 EEC, 영국 지들이 만든 EFTA보다 대세는 EEC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지들이 데려온 애들 통수치더니 갑자기 EEC로 가겠다고 연병을 합니다. 정말 양심태괴란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영국이랑 사이 더럽게 안 좋았고 영국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했던 프랑스, 강력하게 영국의 가입을 저지하면서 영국은 1972년까지 가입을 퇴짜 맞습니다. 이후 1967년 7월 저 세 개의 기구들은 통합됩니다. 바로 EC, 유로피안 커뮤니티, 유럽 공동체로 말이죠. 저 EC가 나중에 여러 가지랑 똑같이 짬뽕이 되었어 EU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갑시다. 아무튼 1973년 드디어 영국도 EEC,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1975년 영국은 EEC 탈퇴 국민투표지를 시전합니다. 지들이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들어가자마자 2년 만에 탈퇴 국민투표를 한 건데 다행인지 아닌지 당시 국민투표에서는 나가면 안 된다는 투표 결과가 67.2%였어. 물론 나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지들이 가입하더니 지들이 기어나간다고 했던 영국,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어마무시한 제국이라는 자부심 개쩔던 대영제국이었으니 국민들의 국뽕도 어마무시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영국 내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 다른 나라들과 엮여서 함께하는 것을 일단 그렇게 대부분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후 EEC는 이후 EC가 되고 여차저차 통합되고 변경되면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시작으로 93년 11월 EU가 출범됩니다. 그런데 2011년 유로존 위기가 일어납니다. 유로존이라는 건 자국 화폐를 없애고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을 유로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국은 유럽연합에 속했지만 유로존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 여행 갈 때는 유로화를 들고 가선 안 되고 영국 파운드화를 써야 하죠. 2011년 유로존 위기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봉착합니다.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쓰다 보니 여러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빚이 많아지거나 빚을 탕감해야 하는 국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자국 화폐를 적당히 찍어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갚기도 하는데
자국 화폐 없애고 유로화만 써야 하다 보니 가지고 있던 유로화로만 극복하거나 그 유로화가 없으면 EU에 돈을 꿔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로화는 자기들 멋대로 찍어낼 순 없으니 말이죠.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쓰니 경제가 좋은 국가는 계속 더 잘 살게 되고 근본적으로 경제가 거지 같았거나 거지 같아진 국가들은 점점 더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유로 안 쓰던, 즉 유로존 국가는 아니었던 영국. 경제가 엄청 나쁘지도 않았어. 다행히 유로존 위기를 잘 넘어가긴 했지만 안 그래도 피레미 같은 것들과 뭐하러 함께하냐며 EU 탈퇴하려던 대영 제국의 후예들은 더더욱 EU를 탈퇴하라고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2013년 시리아 난민 사태가 발생합니다. 2013년 시리아에서만 13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수많은 시리아 사람들 약 250만 명이 유럽으로 탈출을 시도했죠. 그러나 난민들의 수가 너무 늘어나면서 유럽 내부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듣도 보도 못한 영국 독립당이라는 당이 이런 공약을 내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영 제국 저딴 난민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독일 나부랭이 메르켈 말을 우리가 왜 들어줘야 됩니까 도대체? 이미 과거 2015년부터 독일 메르켈은 그냥 꺼지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 독립당 같은 듣보 정당들에게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자리씩 헤쳐먹을 기회 말이죠. 2015년 5월 7일 56회 영국 총선. 실제 영국의 하원의회 서민원은 대부분 보수당과 노동당 둘이서만 80-90%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는데 실제 2015년 총선 결과 독립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실제로 생겨버립니다. 당시 브렉시트 반대하던 영국 노동당, 그리고 똑같이 반대하는 뉘앙스였던 영국 보수당. 문제는 노동당 지지하던 사람들은 브렉시트 반대하는 사람이 애초에 많아서 별 문제가 안 됐지만 보수당의 지지자들은 브렉시트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당의 지지율은 유지되어도 보수당 지지율은 저런 듣보 정당에게 다 빨릴 예정이었던 겁니다. 역시나 급고라지 볼 수 없던 우리의 의원님들 영국 보수당 내부에서 갑자기 브렉시트 하자는 의원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그럼 브렉시트 반대를 하긴 했지만 보수당의 재집권을 위해 자충수를 던집니다. 저희 보수당을 찍어주시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해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갑자기 영국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조용하던 양반들이 조금씩 주댕이만이라도 EU 탈퇴해야 된다고 소리치는 인간들이 조금씩 생겼던 겁니다. 당선되어야 하니 말이죠. 당시 브렉시트 반대하던 노동당 총수 제레미 코빈도 브렉시트를 국민의 뜻이니 이행하겠다, 물론 EU 단일 시장에 남는 조건으로 말이다 라는 오지게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EU에서 기어나갔는데 그 기어나간 국가를 EU가 EU 단일 시장에 그냥 남겨줄 리 만무합니다. 즉 브렉시트를 국민들 말대로 하긴 하겠지만 EU가 받아줄 리 없는 브렉시트 조건으로만 하겠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드립을 쳤던 겁니다. 사실 국민투표 하기 전에 보수당의 시나리오는 이러했을 겁니다. 당시 보수당 내부에서도 브렉시트 하자는 말은 나왔어도 과거 75년 EEC 유럽 경제공동체 탈퇴 국민투표 때도 67% 이상의 국민이 탈퇴하지 말자고 했었으니 어차피 국민투표를 해도 브렉시트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안 된다는 시나리오라면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의 염원 브렉시트가 또 안 됐습니다. 저희 보수당을 뽑아주시면 반드시 브렉시트를 이뤄내겠습니다 라는 개드립을 쳤어 지지율 끌어모으고 해쳐먹을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1742만 명의 찬성표를 던지면서 레알 참트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보수당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국민투표하고로 끌고 지지율만 끌어모으고 끝날 줄 알았더니 레알 브렉시트가 되어버렸으니 이대로 EU를 나가면 엄청난 혼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죠. 이후 국민투표 공약 내걸었던 캐머런 총리는 총리에서 사퇴하고 그 다음 저 메이 총리 이모가 총리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브렉시트 협상이 잘 안됩니다. 그건 당연했습니다. 애초에 지들 표 받으려고 브렉시트 해야 된다고 국민들을 선동했어 점차 브렉시트 열풍이 불어닥쳤던 영국. 그러나 지들 주댕이대로 실제로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다음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투표 결과 이행을 위해서 브렉시트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브렉시트 이후 경제가 박살나면 모든 책임은 집권하고 있던 보수당이 책임져야 했던 것. 즉 보수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영국은 말 같자는 협상안을 계속해서 EU에 던졌어. EU가 받아들일 수 없게 하면서 시간 끌기를 시작합니다. 국민들에게 나간다고 말은 했지만 나가기는 싫고 나가서도 안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아마 속마음은 저러했을 겁니다. 과거 1980년대 경제 박살나기 직전까지 갔던 런던 시티의 금융가가 버텨냈던 것이 EU의 전신 EEC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나가겠다고 똥을 싸놨던 영국 정치인들. 그러나 브렉시트 똥은 이미 싸놨고 너무 많이 싸서 치우기가 버거운 상황. 2019년 4월 10일 일단 브렉시트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기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EU 집행위원장과 존슨 총리가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영국 하원의회에서 노동당이 그 합의안 통과를 막았어 결국 또 현재 2020년 1월 31일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영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총리가 된 보수당 존슨 총리는 계속해서 브렉시트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행인지 아닌지 똥을 싸놓긴 했지만 브렉시트 반대파인 영국 노동당과 기타 정당들이 의회에서 EU 영국의 브렉시트 협의안 통과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반대 정당인 노동당이 알아서 막아주고 있었어 아마 넘나땡큐인 부분일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도박판처럼 걸어놓고 자기들 당선 선거가 우선인 정치인들. 국민들은 정당에 현혹되고 정당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후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인들이 해줬어도 아마 정치인 탓을 할 테고 정치인들은 상대당 탓을 하거나 아물랑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